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네. 무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오랜만에 두 분 뵈서 너무 좋습니다. 아유, 약속을 저희- 지키셨어요. 6월에 뵙겠습니다 하시고 가셨는데 네, 벌써 6월이에요. 나타나셨습니다. 박사님 가끔씩 그렇게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세요? 아, 네, 가끔씩. 네. 가끔씩. 근데 그게 참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 잘 어떤 헤어스타일도 다 잘 아이고, 어울리는 아닙니다. 두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특별히 이런 헤어스타일은 소화하기 어려운데 잘 감사합니다. 어울리세요. 그러게요. 네. 오늘은 정말 이렇게 약간 교수님 카리스마가 좀 네. 묻어나는. 네. 그래서 네. 가끔씩 학교 가실 때 저렇게 하고 가시나 아, 싶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지루한 일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루한 일상을 바꿔 나가는 힘. 네. 이 평균적으로 사람이 9만 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일에 쓴다고 해요. 그거밖에 안 써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훨씬 네.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인생의 3분의 1이 일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업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월요병이다 이런 말들도 음. 있고 직장인 우울증 이런 말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에 어떤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게 참 지루하다. 이거 해서 뭐 하나 반복적인 나의 일상에서 좀 탈피하고 싶다라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 없게 느껴지는 일상을 조금이라도 좀 지루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게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게 반복이 되고 하다 보면은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무기력감은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어떻게 하면은 일상을 조금 더 밝게 해보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돈 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돈은 안 드는 일입니다. 네, 돈 드는 일은 아니에요. 어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뭐 비행기 타고 뭐 어디 여행 간다든가 뭐 네. 이런 경우는 좋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건 좀 경비가 들어가는 일이라. 네. 좋은 편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일탈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일탈 뭐 이렇게 여행을 가고 이런 거 이제 쉽게 상상하기 쉽잖아요. 저도 네. 항상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제 뭔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다음엔 어디를 여행을 가보지 일탈을 꿈꿔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유, 그 너무 시간을 어렵죠. 견디는 마음도 너무 어렵고 네. 여건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일상에서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중에 바꿔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참 유행을 끌던 게 그 한 달 살기라는 거잖아요. 뭐 네.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네, 지금도 엄청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요새는 반달 살기로 줄어들었대요. 그렇군요. 한 달 살기를 해봤더니 네. 한 열흘쯤 지나가니까 나머지 20일 남은 시간이 일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일상을 피해서 한 달 살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열흘쯤 지나가니까 그 처음에 설레고 즐겁던 기분은 사라지고 한 달을 여기서 살아내야 된다는 게 어나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일상을 피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오히려 여기서 또 일상을 맞닥뜨리는 그 부조리가 요새는 한 달 살기에서 반달 살기로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음. 그 부분은 되게 공감이 되면서도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게 이제 그 한 달 살기를 해보는 그 마음들이 어떤 일상에서의 설렘, 새로운 자극, 그다음에 신기한 것들을 만나보고 새로운 경험들을 위해서 가는 걸 텐데 그것이 참 공교롭게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벗어났었던 그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이 돼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떠나는 게 더 길어지게 되면 그것도 일상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니 우린 한 달 살기 하라면 좋아라 할 것 같은데 정작 해보신 분들은 또 그게 그렇게 그게 반달이 되고 마냥 한 달 내내 설레지는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네. 네. 편안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네. 편안하잖아요. 익숙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사도 좀 두렵거든요. 새로운 네. 동네에 가서 적응하는 게 기분 전환이 되고 뭐 설레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네. 적응하는 게 저는 이사 가는 거가 너무 큰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한 달 살기 같은 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달 살기라는 게 어떤 커밋먼트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지루한 일상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가 활기를 집어넣고 뭔가 좀 다른 변화를 가져볼 수 있는 돈이 안 드는 경비 안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두 가지인데요. 사실 네. 이거 얘기를 제가 드리고 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될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를 찾는 건데요. 인간이 이제 일을 해온 지는 뭐 인류의 역사에 이제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일을 늘 해왔는데, 근데 그 일이 생존의 어떤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의미를 주는 것으로서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것이 조금 소홀해지거나 놓치게 되면은 이 일이 이거 해서 뭐 하나, 내가 지금 요거 뭐 이메일 답장한다고 해서 이거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하는 어떤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나의 일의 의미가 쭉 줄어들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 이거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한동안 주식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을 때 그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유 이래서 뭐해 그냥 한 달 월급이 뭐 하루 이틀이면 주식 올라서 다 나오는데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저분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또 한참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추락을 했었을 때 그때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일하면 뭐해 한 달 월급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일하면 뭐해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어떤 이 내가 지금 그 일이 곧 돈이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물론 그런 그렇죠. 생각이 아예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내 일상이 너무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무기력감의 큰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되면은 좀 내 일상 자체가 좀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나의 가치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박사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그리고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커리어시죠? 저는 제 자신에게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원했던 일을 하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거나 그러면은 그 일 자체가 의무라는 노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냥 자기 발현 그다음에 존재 가치 확인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겠으나 네.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은 이거에서 뭐 그야말로 하나가 되겠죠. 거의 형벌에 가까운 의무잖아요. 맞아요. 그 의무감이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일에 쓰게 될 텐데, 그렇다면 나는 그 3분의 1 이상의 인생 동안 의무감과 지루함과 어떤 의미 없음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새 젊은 세대가 좀 그렇잖아요. 일은 일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니까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이중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분리된.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세대들에서는 일이 곧 나의 삶이었다면 이제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그럼 일과 삶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어떤 좀 약간 흑백 논리로 가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교육의 탓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성실해 보이고 부지런해 보이고 사람 가치를 하는 거
것 같고. 네.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가르치잖아요. 꼭 그게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워라밸 중시하고 네. 뭐 경험 중시하고 뭐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단지 본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데 그 수단이 차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고 해서 일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다면 나는 이 지루하고 버텨야 되고 반복되고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좀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네. 돈을 버는 방법 말고 그냥 다른 의미를 어떤 거를 부여하면 그냥 이게 지루하지 않을까요? 독한만 먹고 때려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미를 찾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매체에서 이제 보게 되는 어떤 이제 유명 인사들을 보면은 뭐 내가 그 몇 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의 어떤 결단과 결심이 영감을 네.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저희 어떤 이제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들 일상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의미를 어떻게 하면 찾아볼 네. 수 있을까로 돌아오는 건데요.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대체 의미를 어떻게 찾나요? 네. 이렇게 이거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 일상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나요? 라고 말씀을 주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가장 작은 부분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일을 할 때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답장해야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똑같은 말하고. 근데 이렇게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일상에서 차지하는 어떤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 설거지가 될 수도 있고 빨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집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엄청 이제 그런 어떤 반복적인 일이 이제 작은 단위로 반복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에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메일 답장하는 게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이 일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위해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누군가한테 답장을 하고 이런 어떤 작은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걷는 걸음이 굉장히 작은 걸음이지만 이게 그래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하면 하루는 가요. 네.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게 되던데.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하는 거죠. 네.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급한 마음에 그러면 내 일상에서 지루함이 아예 없어지나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지루함이 들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큰 의미, 가치랑 연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정말 나가기 싫다. 정말 지루하다. 교통체증 너무 싫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아니야. 내가 생각한 어떤 삶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고 오늘 내가 보낸 하루가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에 한 어떤 발자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의미를 준다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안 해봤지만 네. 해본다 그랬을 때 의미를 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그 일이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괜히 의미를 줬기 때문에 네. 아무 의미가 없었을 때는 그냥 뭐 지루하지만 반복되는 일이었다면 어떤 의미를 줘서 여기다가 의미를 찾았는데 그 일을 잘 못했어요. 네. 그러면 마치 제가 잘 못한 것 같고 오늘은 소용 없어지는 날인 것 같고 네. 약간 그 뒷걸음 치는 것 같은 뭘 망가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직 안 해봤지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덧붙여서 그렇게 부여해 놓은 의미로부터 받는 상처도 평소보다 더 클 것 같아요. 네. 안 해봤지만 네. 이런 두려움을.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속상하지만 어떤 내가 애착을 가진 대상, 의미를 부여한 대상으로부터 그게 일이든 어떤 뭐 사람이 됐든 상처를 받는 거는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열정을 해보고 거기서 회복을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 애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지루하고 반복되고 의미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거의 습관처럼 그냥 버릇처럼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다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미 부여 같은 거를 안 해요. 그냥 몸이 움직이고 마치 뭐라 그래요? 관성의 법칙처럼 그냥 반복할 뿐인데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면은 그 습관처럼 버릇처럼 반복되던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의미 부여가 overthinking은 아닙니다. 네. 네. 제가 그러니까 과도하게 몰입해서 생각을 하는 네.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아주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추진력으로 축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과 또 이제 과하게 생각하는 것,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의미 찾기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는 우정아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길에 별로 기분 상할 일이 없어요. 네. 뭐 그냥 원래 저렇게 쳐다봤으니까 뭐 소가 닭 보도 닭이 소 보도 영혼 빠진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갑자기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 그래서 저렇게 나를 바라보는 저 의미가 뭐지? 나를 우습게 하나? 나를 더 이상 이제 뭐 사람 취급 안 하는 건가? 이제 만만해 보이나? 이러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부작용으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overthinking이고요. 어떤 사사건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과 제가 말씀드린 의미 찾기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소한 일이 나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나의 의미가 되느냐.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오버띵킹이라는 말씀은 오늘 강조하셨구나. 그건 아니고요라고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력이 생기지가 않겠죠. 의미를 찾는다고 찾았는데 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잘못된 의미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화만 돋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말이 조금은 좀 어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만큼 머리가 아픈 일이 없죠. 인생 피곤해서 어떻게 네, 살아요? 어떤 부분들은 내려놓고 보낼 줄도 알아야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 부여한 내 인생의 의미, 수용. 어떤 받아들이고 이런 것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찾기와 제가 말씀드린 의미 찾기와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걱정해 주신 의미 부여는 다른 결이란 거를 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두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구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필요했던 아닙니다. 것 같아요. 저희들의 레벨을 박사님의 레벨로 생각하지 마세요.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학자의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간과한 부분이 아니 그러면 의미를 그럼 맨날 찾으면 저 눈빛을 내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그렇죠. 해야 너무 되나 피곤하죠.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지금 우리가 네. 지루한 반복적인 일상에서 생기를 찾는 활력을 얻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먼저 한 가지가 의미 찾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시도해보죠. 안 해보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왜 자꾸 저도 저는- 두렵긴 한데 의미를 찾다가 이게 잘못되면 상처받지 싶지만 네. 해보는 게 낫다고 하니까 네. 근데 자꾸 저는 왜 박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오버띵킹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혹시 모르겠네. 가치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이 선명해질 것 같아요.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그게 의미 부여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명료해질 것 같아요. 지금 그 가치라는 말 그리고 의미라는 그 것이 겨냥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가요? 의무라고 느끼는 일에 대한 가치, 일에 대한 의미를 찾는 거에 거죠?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와 어떤 나에게 가치가 어떤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뭐 나는 세상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이메일에 답장을 했어요. 자꾸 제가 하나의 열만 들어서 죄송한데 지금 오늘 창의적인 생각이 잘 안 드네요. 네, 그 이메일에 답장은 내가 세상이 밝아지는 건 무슨 상관이지 싶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이메일에 답장하면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으면은 그게 바로 세상이 밝아진데 내가 하나 기여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나의 어떤 가치와 나의 의미를 찾는 거죠. 얼마 전에 네. 방송기자협회 여러분들께서 한인타운 길거리 청소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렇게 뭐 모여갖고는 뭐 한인타운 그 넓은 데서 그거 뭐 청소해봐야 얼마나 깨끗해질까.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청소하고 지나간 자리를 지나가게 될 기회가 생겼어요. 진짜 깨끗해졌더만요. 여기서 네. 여기까지는 너무 깨끗해진 거야. 당연히 뭐 소수의 인원이 했으니까 그 많은 구역을 청소할 수는 없었을 테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라도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그 노력이라면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더 깨끗해질 수 있겠다. 네. 눈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선행들이나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사소하면 사소할수록 굉장히 이제 어떤 의구심이 들게 마련인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해서 뭐, 뭐하지? 이거 한 구역 청소해서 뭐해? 네. 뭐 딴 데 가면 먼지 날리고 뭐 난린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게 어떤 이제 개인으로 왔을 때는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꿈이 실현이 되나 뭐가 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기가 쉽다는 쉽죠. 거죠. 근데 그럴 때에 나의 이 사소한 어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반복하고 있는 이 일상의 어떤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나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가 크다라는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가 지금 남아 있죠. 네, 두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든그로브 오피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하실 분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소은팍 phd.com으로 들어가시면 웹사이트거든요. 소은팍phd.com으로 들어가셔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소녀 박사님께서 어떤 위로와 힐링을 저의 마음에 심어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많은 가르침과 따뜻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분께서는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의 그 분위기가 본인한테는 너무 좀 힘든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기가 싫어서 대충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 부여를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자체가 저의 역량을 좀 쏟아붓기가 좀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일이라는 그렇죠. 성격도 그렇고 직장이라는 성격에서도 그럴 수 있고. 네. 그럴 때 네. 그 의미 부여라는 건 무슨 가치를 가질까요? 네. 일의 그 경우에는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그렇죠.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럴 때에는 일에 내가 부여하는 의미보다 내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과 내 자신의 평온함이 더 중요할 수 있어서 아마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조금 내가 떨어져서 이 어떤 지금의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나에게 좋다라는 판단이 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충 일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대충 철저히라고. 네, 대충 철저히가 음.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좀 대충하고 나에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지적받지 않을 정도로 네, 한다는 네.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하게 회사를 다니는 거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분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충안을 찾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예전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 이거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나 이거 나 이러다가 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시거든요. 아니 젊은 놈이 그것도 못 참냐고. 네. 우리는 옛날에 맞으면서 다녔다. 네. 이걸 이겨야 네가 앞으로도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이기지. 여기서 도망을 가면 넌 앞으로 이런 시련에 닥칠 때마다 맨날 도망 다니는 그런 꼴이 될 거야. 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네, 저도 어머니께 자주 들었던 말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니 그걸 왜 사서 하냐고. 네, 이제 유학생 때 되게 힘들 때 고생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고생할 때가 좋은 거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말씀 주시는 게 사람을 외롭게 하죠. 네,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곤 했는데 물론 이제 어떤 참을성과 인내는 중요한 어떤 덕목 중에 하나고 그런 것들이 가치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생존이나 또 그런 어떤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던 어떤 세대들에 대해서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던 세대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도 유효한지 내 자식의 인생에서 그게 유효한 어떤 위로인지 말들인지는 부모님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애매한 거예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쉽지 그냥 않아요. 풀어주자니 네. 너무 온실 속의 콩나물처럼 키우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너무 세상 밖으로 내몰자니 우리가 다쳐봤는데 그 상처가 애한테 가는 것도 싫고 네. 그러니까 그걸 맞추는 거는 부모님들은 그 균형을 참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어떤 어린 시절이 너무나 통제를 받아서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키워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허용해줘야지. 이제 모든 것들을 너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어떤 것들은 부모로서 보호를 해주지만 어떤 것들은 내 자식이 내가 그러했듯이 살아낼 힘이 있는 어떤 인간 존재다라고 믿어주는 것도 참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극단으로 가진 않았나. 내가 너무 통제를 안 받고 막 안하무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통제해야지라고 갈 수도 있고 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어떤 선이 어디일지 내가 어디까지의 믿음을 내 자식에게 줄 수 있을지 나도 너무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는 나에게 성장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다면은 자식도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말씀은 들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교육의 훈육의 방식들이 자기처럼이라고 일단 적용이 되게 되면 그게 다 미로 효과다. 그게 좋든 안 좋든 간에 네. 그렇게 자기처럼을 전제로 하지 말고 그냥 애한테 초점을 네. 맞춰야 되는데 네. 초점이 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로든 그건 별로 좋은 방법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람 그대로 내 자식 그대로 보기가 참 힘들죠. 힘들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인상을 바꿔나가는 두 번째는 행복을 연구하는 긍정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긍정적인 감정을 연속적으로 느끼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긍정적인 감정을 연속적으로 느끼는 거다. 네. 아니 실이 없어 보여. 네. 실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번역투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이제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마 질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긍정적인 감정이 뭘까? 네. 근데 이제 보통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희, 기쁨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죠. 일상에서 막 신나고 엄청 기쁘고 재밌고 이러기가 쉬울까요? 그런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네.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그리고 수 이제 있어요. 그런 감정을 더 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더 안 느끼는 제가 너무 이렇게 두 분을 아이고, 저 맞아요. 지금 쉽게 느끼는 사람 맞아요. 가리키신 손길은 정확하셨어요. 맞아요. 네. 네. 충분히 쉽게 느껴요. 저는. 네. 네. 그렇고 저는 잘 못 느끼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사실 매일 재밌고 신나고 그런 걸 느끼는 건 정말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어른으로서는 그게 되게 느끼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그러면 행복하기 어려워지는 장벽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좀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엄청나게 기쁘고 신나고 재밌고 환희를 느끼고 이런 것만이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거 뭐지? 호기심을 느끼는 것도 긍정적인 감정이고요. 차분하게 평온함, 아무 어떤 걸리는 거 없이 평온하게 잠드는 그 순간 이것도 긍정적인 감정이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갔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나 이거 오늘 할 수 있어.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 해서 땅 치는 그때의 어떤 자신감도 긍정적인 감정이고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가수를 어떤 콘서트에 보러 갔을 때 드디어 나온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의 그 가수를 기다리는 마음도 설렘. 그것도 긍정적인 감정이고 일상에서 느끼는 것 긍정적인 감정들의 어떤 컬러가 색깔이 아주 다양한 거죠. 긍정적인 감정의 범위를 확대해 보라는 말씀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네. 받아들일만 해요. 네. 그런데 그걸 연속적으로 자주라는 말씀 그 주문이 저한테는 좀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희와 어떤 기쁨과 재미를 계속 자주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일상의 어떤 매일 지나가던 어떤 큰 나무를 봤을 때 저 나뭇잎 색깔이 왜 오늘은 다르지라는 것도 호기심이잖아요. 그 호기심도 긍정적인 감정의 하나거든요.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내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나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함, 자신감, 설렘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그런 어떤 나에게 행복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어떤 감정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계속해서 이 어떤 재미를 느껴야 되고 환희를 느껴야 되고 이런 부담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인정하는 근거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 혼자 그냥 궁금하고 호기심 있는 거고 나 혼자 설레고 나 혼자 자신감 있는 건데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 씨 보기엔 제가 너무 근거 없는 이상한 긍정적인 심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우정아 씨 같은 분이 제 곁에 있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저는 되게 어두웠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이진 않고 절대 실없어 보이고.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아무튼 그 세상 근거도 없이. 온갖 외부 반응에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저분의 저런 에너지가 저한테도 올 수 네. 있구나. 그리고 긍정 에너지죠. 그걸로 인해서 저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참 귀중한 존재라고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가끔 근거가 없이 남들이 봤을 때는 이유 없이 저렇게 생각하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감정을 느껴도 표시 안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게 괜찮다 그러면 뭐 표시해도 괜찮겠죠. 참조로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야구장 가잖아요. 야구장 같이 가시는 분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정아 씨가 아마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소리 지르고 외치고 춤추고 그러면서 아무튼 뭐 저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저는 자리에서 안 일어나거든요. 끝까지 경기를 분석하는 스타일이고 저렇게 즐기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정아 씨의 저 즐기는 모습이 부러워요. 네. 그럼 일어나야지.
근데 못 일어나요. 아직도 못 일어나요. 아직도 저는 분석을 해야 돼요. 아니 일어나야지. 이제 같이 일어나서 소리 질러봐요. 지금 14년째 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 즐기는 모습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고 앞으로 또 그만한 세월이 지나가면 저도 따라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이상해서 조금 강요를 했었어요. 김영준 씨한테. 김영준 씨도 소리 질러봐요. 일어나 봐요. 뭐 이런 식의 지금 이 야구장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저랑 다른 모습에 대해서 강요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하고 왜 저러지? 이렇게. 근데 지금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김영준 씨랑 저랑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앉아 계셔도 저한테 그렇게 이제는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구장에서 그냥 혼자 앉아 계셔도 저는 혼자 불편하지 앉아 있고, 않아요. 네, 뒤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는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는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있으면 그게 저입니다. 네. 불편하지 않아요. 네,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즐기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 순간을 즐기는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난리가 난 모습일 수도 있고 진짜 즐기는 거 맞아?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하는데 내 자신이 즐기고 있다면 뭐 즐거운 순간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을 대하느냐에 대해서 내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바라보고 예단하는 것은 그건 좀 조심스러운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일하면 번아웃 된다라고 지금 유튜브 창에 올라왔는데,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일에 대한 가치나 의미를 찾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는 말라라는 말씀이겠죠. 맞습니다. 네. 네. 다저스 응원하러 가는 행사 아주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라고 같이 가시는 분이 기대를 해주셨고요. 네. 형준 씨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셔서요. 네, 후기가 궁금해지네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알려드릴 수 있을 알려주세요. 것 같아요. 박사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가령 이렇게 공연장에 가거나 네. 또는 뭐 이렇게 스포츠 보러 갔었을 때 아무튼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막 춤추고 그러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박사님은 우정아 씨 쪽이세요? 아니면 제 쪽에 가까우세요? 저 우정아님 쪽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혼자 야구를 집에서 보더라도 혼자서도 그래요. 네. 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야구를 봐도 홈런이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혼자서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인데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분의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우정아 씨 쪽이라 그러니까 우정아 씨의 저 행동이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비정상이었는데 박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동안은 정상으로 그동안은 보려고 해요? 왜 저러나 그랬는데 박사님에 대한 크레딧이 있으니까 박사님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구나. 네. 그럼 내가 좀 문제가 있네. 아니에요. 김영준 네. 씨도 받아들였다니까요. 제가 네, 그냥 아까 다르다고 말씀해 그냥 주셨죠. 다르다고 혼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지루한 그리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저희가 활기와 생기를 찾는 두 가지 방법. 비용 안 들어가는 네. 첫 번째가 의미 찾기였고 네. 내가 두 하고 있는 번째가? 일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긍정적인 감정을 조금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서 네.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연속이 아니더라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자주. 네. 자세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갖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요구 사항입니다만 그 긍정적인 감정을 그래도 박사님이 자리하시는 목요일이면 항상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저의 그 변화를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요? 등장하는 순간부터 꿀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상담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 본인의 얘기를 너무 꺼내주시는 감사하죠. 그런 네. 자세가 벌써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등장만으로도. 근데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만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박사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학생들도 그럴 것이고 방송 들어주시는 아침마당 가족분들 중에서도 저와 유사한 흡사한 또는 그럼요.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 일에 대한 의미는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유. 싶어서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네. 늘 은혜 받습니다. 네. 오늘도 멀리 운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고 또 다음 주에 인사 뵐게요. 나누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